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크립토 위크로 한껏 달아올랐던 가상자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조금 전 나왔습니다. 가상자산 법안들이 하원의 벽을 넘지 못했는데요. 이번 투표는 일종의 1차 관문으로 이 법안이 본회의 표결로 넘어가기 위한 사전 단계였는데 공화당 의원 13명이 반란표를 던지면서 부결됐습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법안 통과를 위해 오늘 재표결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를 위해 법안을 수정할지 아니면 기존 그대로 재표결에 들어갈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법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에 시장도 순식간에 식었는데요. 비트코인은 11만 6천 달러 선까지 미끄러졌고 서클과 코인베이스 등 가상자산 관련주들도 급락했습니다. 월가의 성적표도 한번 살펴보죠. 관세 여파로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졌지만 미국 주요 은행들은 2분기에도 예상을 깨고 대체적으로 좋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먼저 JP모건은 깜짝 실적을 올렸습니다. 순이익은 149억 9천만 달러에 달했는데 투자은행 수수료 수익이 7%, 트레이딩 부문은 수익 15%나 뛰었고 주당 순이익도 5달러 24센트로 월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다이먼 CEO는 미국 경제가 2분기 중 회복력을 유지했다고 평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편 완료와 잠재적인 규제 완화가 경제 전망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관세와 무역 불확실성, 높은 재정 적자, 높은 자산 가격 등은 상당한 위험이 지속하고 있다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실적을 함께 발표한 시티그룹과 웰스파고도 좋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각각 순이익이 25%, 12% 뛰면서 시장 기대치 웃돌았는데 다만 웰스파고는 순이자 순이익 전망을 낮춰 잡으면서 실적 호조에도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을 한껏 밀어올린 엔비디아 관련 소식도 짚어보죠. 굳게 잠겼던 중국 시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간의 수출 규제를 거두고 엔비디아의 H07 판매 재개를 승인했는데요. 이 소식에 엔비디아 주가는 사상 처음으로 170달러를 넘어섰고요. AMD를 비롯해 TSMC, 브로드컴 등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월가도 장밋빛 전망 일색입니다. 멜리우스 리서치는 엄청난 호재라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1년 뒤에는 40% 넘게 오른 235달러가 돼 있을 것이다 낙관했고요. 오펜하이머도 이날 목표 주가를 175달러에서 200달러로 높여 잡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태도를 바꾼 데에는 중국과의 히토류 협상에서 이 엔비디아 칩을 트레이드 카드로 썼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보다 자세한 분석은 2부 비즈나우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앞다퉈 전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가동을 위해서인데요. 이번엔 구글이 브룩필드와 수력발전소 전력 확보를 위해 30억 달러, 우리 돈 4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20년간 원자력 발전소 3기에 해당하는 전력을 공급받게 되는데 세계 최대 규모 계약입니다. 최근 메타도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20년간 원전 에너지 구매 계약을 맺었고 아마존은 직접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에 투자하기도 하는 등 앞다퉈 미래 먹거리를 위한 재료 모으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바람 잘 날 없는 테슬라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머스크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최근 회사의 고위급 임원들이 줄줄이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15년간 테슬라에 몸담으며 북미 판매를 담당해온 트로이 존스 부사장이 사임했는데요. 불과 한 달 전 머스크의 해결사라고까지 불렸던 오미드 에프샤르도 이탈했고 북미 인사 책임자인 제나 펠루아를 비롯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개발을 주도한 밀란 코박 부사장, 배터리 수석 엔지니어인 드루 바글리노 등도 줄줄이 퇴사했는데 가뜩이나 판매 부진과 더불어 야심차게 내놓은 로보택시에 대한 반응도 시원찮은 마당에 고민이 더 깊어지는 소식입니다. 계속되는 개박제 속 테슬라의 주가는 화요일장에도 2% 가까이 빠졌고요. 올 들어 20% 넘게 미끄러졌습니다. 테슬라 관련 소식 하나 더 짚어보죠. 주춤하고 있는 유럽과 중국 시장 대신 이렇다 할 뚜렷한 강자가 없는 일본 시장에서 빈집 공략에 나섰습니다. 온라인 중심 판매 전략 대신 매장을 대폭 늘리고 나섰는데 현재 23개인 일본 내 매장을 연내 30개로 내년 말까지 50개로 확대할 방침이고요. 장기적으로 100곳을 운영한다는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비아디도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63개였던 매장을 올해 100개까지 늘리고 내년 전기 경차를 선보일 예정인데 두 전기차 공룡의 영역 싸움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헤드라인이었습니다.